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친 토익 RC 안하나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12월 달 마지막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RC를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문제 RC 중에서도 파트 5가 원래는 총 30문제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문제를 추려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들을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파트 6는 원래 총 12문제, 그러니까 4문제 정도의 문제 지문 한 세트가 4문제인데요. 그 한 세트 4문제짜리가 총 4세트로 돼서 16문제가 파트 6랍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세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총 24문제를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RC는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왕 푸는 연습하는 거 시간도 제한을 드릴 테니까 시험 시간하고 비슷한 걸로 책정해 놓은 거니까요. 시간을 제한을 두고 문제 풀게요. 저는 문제 하나당 3초씩 지나가게 설정해 놓았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 따로 두고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초씩 지나는 가되 내가 못 풀었다면 잠깐 멈추셔도 되고, 또는 나는 빨리 풀었으면 빠르게 지나가면서 문제 푸셔도 되고, 지금부터 10분의 제한시를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문제 풀고 풀이해서 뵙겠습니다. 자, 잘 풀고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속도감 있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적용하는 방법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5 먼저 2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들이 지나갈 때 보면 번호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1번, 2번, 3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건 1번인데요. 다음 문제가 막 3번이었다가 5번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제 ETS에서 발간한 ETS 공식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게 그 문제집 번호조차도 바꾸면 안 되거든요. 저작권을 워낙에 중시하는 단체다 보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 번호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란 부분은 보기를 먼저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보고 지금처럼 품사, 문법 문제로 내 눈에 보일 때는 해석을 다 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상 알맞는 걸 골라내는. 그렇다면 밑줄은 주어 자리고 for 전사는 쓰레기, 문장 성물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치우고 to 전사 또 묶어서 치우고, 그럼 동사는 여기 있고 주어 자리다 보니까 우린 명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중에 명사가 아닌 A는 버릴게요. 과거 동사거나 PP, 된이란 개념의 형용사든가 못 들어가고요. 자, B번 recast는 요청하다란 동사도 되고 요청이란 명사도 되고요. 명사니까 일단 후보 왔고요. C번 동명사라 불리죠. 요청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D번 투부정사도 몸하는 것이라는 개념의 명사가 있긴 하거든요. 자, 저런 유형의 밑줄에 떴을 때 보면 해석상으로는요. 요청은 뭐뭐입니다. 요청한 것은 뭐입니다로 사실 해석은 한국말로는 둘 다 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란 존재는 원체 동사 원형이었던 거에 ing를 붙이고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고 하다 보니 동사 원형이었던 그 성질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웬만한 동사는 거의 타동사거든요. recast란 동사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따라다니는 동사거든요. 그렇다면 동명사가 돼도 투부정사가 돼도 절대 이대로 그냥 동명사로 끝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뒤에는
목적어라는 존재가 따라 붙어 다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밑줄이 띵 나오고 the change 같은 게 뒤에 붙었고 그리고 will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바로 뒤에 the change와 함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그랬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딸랑 밑줄과 함께 목적 없이는 동명사도 투부정사도 허락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인 정답 B번이 맞고요. 요청들은 will be 여겨질 겁니다. 로 정답 B번이 맞고 이 문제 유형으로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게 access란 단어를 가지고도 이런 문제 유형 똑같답니다. 접근 방법은. 자, 밑줄은 주어 자리고요. 전치사 묶어서 치우고. 그렇다면 밑줄 딸랑 그냥 밑줄 주어 명사 자리인데 동명사가 오답이 제일 많이 떠요. 이 문제만 나오면. 어디선가 또 access to를 또 들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접근하는 것은 말도 막 먹힌다고 느껴지거든요. 안 됩니다. access라는 애도 동사일 때는 타동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access가 만약 동사로 활용된다면 그 어디에 오피스를 간다고 치면 이런 식의 목적어가 보여야 됩니다. 사무실에 접근합니다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동명사화 돼서 ing가 된다 해도 이렇게 목적어 남게 된답니다. 사무실을 접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요. 지금처럼 전사는 아무리 정말로 을에 말돼도 목적어로 취급하진 않아요. 전사는 쓰레기 버리고 밑줄은 그냥 주어 자리 명사 자리로 A번이 맞겠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얘들은 목적어가 꼭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고 그럼 쌤 제가 access to 들어본 얘는 누군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요. access가 to로 바로 뒤에 전사 to로 따라오는 건 명사 때 따라 붙는답니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나 동명사 투부정사 형태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고요. 명사 때 지금은 명사 접근이라고 쓰여다 보니까 전사 to가 따라온 것이고 예를 들면 가지고 있어요. access 접근권을 갖고 있어요. to 어디로 이렇게 명사 때는 전사 to가 따라 붙는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동명사가 됐든 투부정사 됐든 그리고 그냥 동사 됐든 뒤에 목적어 따라 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유형은 목적어 잘 보십시오. 네, 정답 B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인데 이제 우리가 푸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네,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밑줄 갈게요. 보기를 보니 인칭 대명사 문제, they, them 같은 인칭 대명사 문제 때 지금과 같은 접속사 뒤 주어 자리에 밑줄이 나와요. 자, 주어 자리 밑줄 나와서 인칭 대명사를 묻는다. 정답 확률은 딱 두 단어입니다. 첫째, 당연 주격 가능하죠. 주어 자리니까. 근데 we, they 또는 I, you 주격 가능하지만 주격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됩니다. 해서 주어 자리 밑줄 나왔을 땐 꼭 두 가지 확률을 따지십시오. 주격 되고요. 하나 더 소유 대명사라고 불려진답니다. 대표적으로 mine 같은 거요. 나의 것. 대표적으로 yours 같은 거요. 너의 것. 또는 theirs, hers 이런 거. 그래서 저런 소유 대명사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어 자리 밑줄 나왔을 때는 주격과 소유 대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 확률 다 따지되 두 가지 확률과 함께 두 개를 살펴보면 돼요. 첫째, 당연 해석되셔야죠. 문맥이 맞아야죠. 해석은 돼야죠. 그렇죠? 나는 뭐뭐입니다로 말되는지 나의 것은 뭐뭐입니다로 말되는지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나 더 주어 자리는 언제나 스위치가 반드시 맞아야 된답니다. 스위치. 주어가 당연 대인데 is라고 표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이라면 복수니까 아가 됐든 워가 됐든 스위치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어 자리 밑줄 나올 땐 요 두 가지 포인트와 함께 말 되고 스위치 맞고 하는 걸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이가 주어였다면 주격인 대이가 들어간다면 복수인데요. 그들인데요. 당연히 워였어야죠. 스위치상 단수인 was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때문에 버려냅니다. 그럼 확률 하나 더. theirs 그들의 것이 확률상 있는데 읽어볼게요. 많은 제안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시의회로 제시됐어요. 때문에 미스 린 씨와 미스터 린 씨와 미스 존슨 씨는 기뻤어요. 때요. 그들의 것이 수락됐을 때요. 말되죠? 네, 정답은 그들의 것이란 뜻의 B번이 맞고요. 자, 소유 대명사 나의 것, 너의 것, 그들의 것, 그녀의 것. 그 아이들은 단수 취급을 해도 되고 복수 취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쌤과 채쌤은 미친 토익이라는 수업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의 것은
이러면 여기서 그냥 미친 토익이라는 수업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것 자체가 단수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것이 여러 개, 회사가 막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복수일 수도 있고요. 쓰는 사람의 뉘앙스에 맞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다 보니까 수위치상 was가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주어제를 위치로 나오면 이 두 가지 확률로 해석되고 그리고 스위치도 맞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낚이는 준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심하시고 지금은 there's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보기 먼저 보시고 품사 문제구나. 저럴 땐 구조가 중요하고 윗줄의 구조를 보아하니 당신은 매뉴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밑줄 도움이 된다고 발견할 겁니다.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발견합니다. 이잖아요. 저런 게 find와 같은 동사, 오형식 동사라 부르죠. 유명한 거 띄우겠습니다. make, find, keep, consider, dim, live, think까지 주로 요 5개가 시험에 자주 많이 떠요. make, find, keep, consider, dim에서 dim이란 단어는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ive는 떠나다 라는 뜻 말고요. 남기다 라는 의미일 때 나는 남겼어요. 그 서류를 남겼어요. effective, 효과적이도록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남기다 라는 의미일 때 오형식 동사로 활용 가능하고요. think도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오형식 동사 가능하되 이들은 목적어 있고 목적 보호 자리 이렇게 밑줄 나오면 목적어를 꾸며주면서 형용사로 꾸며주면서 목적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find의 성질 덕분에 매뉴얼이 효과적이라고 발견했어요. 도움이 된다고 발견했습니다.로 형용사 자리로 정답은 B번 정답 됩니다. make, find, keep, consider, dim 잊지 마십시오.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들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보기 먼저 보시고 언제나 이런 문법 말고 어휘 문제 이제 딱 보기만 봐도 다 다른 단어죠. 저런 어휘 문제 땐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2번 formal 이란 단어는 공식적인 이란 의미고요. 2번 external 이란 단어는 외부의 라는 뜻이고요. 10번 대안적인 이란 뜻 alternative라고 하기도 하고 alternative라고 하기도 하고 둘 다 대안적인 이란 형용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다 보니까 대안적인이구나 하는데 얘가 동사로 보기에 출제될 때도 있어요. 동사일 때는 의미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라고 번갈아 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근데 2대 다 고장 났는데 둘 다 오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수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다라는 동사인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compatible with, compatible with, compatible with 언제나 전사 with 굉장히 좋아하는 형용사고요. compatible with 호환 가능한 이란 형용사로 사용된답니다. 자, 완전 큰 힌트가 with가 존재하는 것도 큰 힌트로 compatible은 전사 with와 함께 짝꿍처럼 잘 사용하다 보니까 정답일 땐 늘 뒤에 with가 있을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해석해 볼게요. 단지 유일한 downside 하면 down, 안 보이는 side예요. 그래서 뭐 단점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불리한 점 정도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잉크젯 프린터기의 유일한 단점은 유일한 불리한 점은 is입니다. 대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더 낡은 장치와 함께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mpatible with 해서 D번 정답이었던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자 형용사 중에서 특정 전사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띄워올 테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 있죠? 뜻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쟤들이 정답일 때 보면 늘상 이 특정 전사와 함께 정답률이 높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를 뜨셔도 좋고 또는 사진으로 찍으셔도 됐고 그리고 제가 친절하니까 저는 또 친절한 강사니까 여러분에게 그 밑에 첨부 파일로 또 던져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네. 형용사 어휘 문제 때 전사와 함께 정답률 높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 문제 문법 품사 문제인 거 보니 나오고요. 자, 요 품사 문제 때 자리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어나 더 같은 또는 관사나 소유격의 존재들이 앞에 붙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밑줄 뜨고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서 지금처럼 형용사 재능 있는
writer 명사 이런 구조가 나와서 품사, 문법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답니다. 언제나 저 자리에 밑줄 떴을 때는요. 항상 이 밑줄의 구조 형용사 앞자리예요. 누가 봐도 형용사 앞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를 꼭 먼저 대입하십시오. 부사를 대입해서 만약 형용사를 꾸미는 것과 말이 자연스럽게 먹히면 그때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부사 정답하시면 됩니다. 저 자리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한 자리가 먼저예요. 형용사 앞자리니까요. 근데 딱히 영어로 표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부사로 형용사를 꾸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탄생한 구조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미느냐? 그럴 일은 없고요. 형용사 둘 다 옆에는 명사를 꾸미느라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맛있는 이쁜 사과 뭐 이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신 보기에 둘 다 출제되고 둘 다 말이 되는 경우도 보기에 되게 많이 출제된답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말 되니까 자꾸 멈칫하게 되거든요. 고민도 하지 말기. 무조건 이 자리 윗줄은 둘 다의 후보는 맞지만 항상 부사 우선. 부사로 말되면 형상을 생각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사로 꾸미는 걸로 말든지 먼저 꼭 확인. 말되면 정답. 혹시 말 안 돼. 그럴 때 형용사 대입해서 옆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걸로 말든지 차선책으로 대입합니다. 순서 지키시고요. 그래서 정답률을 보면 한 10번 나오면 9대1 정도? 9번 부사 정답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줄 자리인 형용사 앞이다 보니 일단 형용사를 꾸미고자 하는 부사부터 대입. exceptionally란 단어는 제외적이게 라는 뜻보다 제외적이하고 남들하고 잘 달라요. 그래서 제외적인보다는 뛰어나게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게 해석될 때가 많답니다. 먼저 대입할게요. 자, 안나라는 애는 has been honored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as로서 뛰어나게 재능 있는 작가로서요. 자연스럽죠? 네, 정답은 B번 정답. 네, 잘못하면 A를 막 집어넣어서 뛰어난 작가로서 말되니까 자꾸 낚여 오거든요. 네, 언제나 부사 우선입니다. 그죠? 말 안 되면 그때 대입하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에 부사 문제인가 봐요. 보기가 막 부사들이 쫙 포진돼 있고 형용사 앞이니까 부사 자리도 맞고. 자, 저 자리에 지금 보기는 그나마 저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의 유형은 보면 보기가 very라든가 또는 to가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럼 막 it is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야 비싸 막 이러거든요. expensive 너무 비싸요. 매우 비싸요. 엄청 비싸네요. 이렇게 말이 되게 출제할 때가 많아요. 말 된다 해도 만약 단순하게 정말 이렇게 끝 나온다면 그때는 very든 so든 to든 보기에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왜냐? 다 되니까요. 이렇다면. 근데 자, 딱 하니 대시 빡 뒤에 대절이 딱 와서 대절과 함께 문장을 이끄는 순간 강조 부사 중에서 대절을 이끌고 다니는 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절 딱 들어온 순간 그때는 절대 very도 to도 말 된다고 고르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대절이 딱 들어온 순간 가능한 건 딱 2개만 됩니다. 그건 지금 보기에는 이들 so가 되기도 하고요. such일 수도 있고요. 그 해석은 둘 다 매우 뭐뭐해서 주어 동사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처럼 so와 such가 또 보기에 동시에 나와요. 그럼 볼 건 딱 하나 더 밑줄 뒤 형용사나 부사만 딸랑 있고 대절이 나와요. 바로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만 그리고 대시예요. 그럴 땐 so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명사가 남을 때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긴 있는데 이 형용사는 명사의 꿈에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명사 so such good items that 이런 식의 명사도 있고 대시 나오는 순간 그때는 such로 표현한 게 맞답니다. 그래서 대시 딱 보이는 순간 so와 such만 골라내 주시고 뒤에 바로 뒤 쳐다봐 주세요. 지금처럼 prevalent란 단어는 만연해 있는 널리 퍼진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저렇게 형용사만 존재할 때는 so 쪽으로 표현하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해석 모바일 폰은 매우 널리 퍼지게 되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은 설립 중입니다. 서비스를 구역이요. 이전에 through 너무 멀었다고 생각되는 구역에 설립 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인 10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라고 표기됐지만 이제 몇 번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20문제 다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whoever, another, anyone, either과 함께 알맞게 풀어왔는데요. 보기를 보면 유형이 보여요. 토익의 쓰임과 토익의 유형이 익숙한 분들은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면 먼저 판단이 되다 보니까 더 빨라지거든요. 자, 여러분 항상 보기 A, B, C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이 보기에 섞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who나 whoever, whatever 같은 게 누구든 보기에 막 있어요. 그 다음 them이나 they 같은 인칭되면서 막 보기에 섞였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those가 보기에 있고요. 그리고 anyone 또는 anybody, someone, somebody, something 요 존재들이 또 보기에 쫙 이 중에 누군가가 두 개 이상 딱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섞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확인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첫째, 자, 항상 이들이 보기에 이렇게 섞이면 일단 동사 개수가 중요하답니다. 동사 개수. 왜냐? whoever, who, whatever들은 접속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A번에 있는 이들하고 B, C, D에는 이들이 보기에 섞이는 순간 문장의 동사의 개수로 확인해서 동사가 두 개라면 그땐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사 하나밖에 없다면 그땐 접속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필요하냐 마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되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된다고 해도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만 자리인지가 결정이 나야 되니까 일단 동사 개수. 그래서 동사가 두 개라면 우리는 접속사 쪽인 A번 쪽을 골라내셔야겠죠. A번에는 이들. 근데 봤더니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A번 쪽 접속사를 버려내셔야죠. 동사 하나밖에 없다면.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그리고 스위치 확인하세요. 스위치. 당연 주어 자리 밑줄로 한다면 스위치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they, you 같은 경우에 보기가 있다면 당연히 복수 취급을 했겠죠. 만약 주어 자리 밑줄 안에 동사가 is 버린다면 they 같은 건 버려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혹시 밑줄이 떴는데 바로 뒤에 who라는 존재가 막 붙는다던가 ing란 존재나 pp 같은 게 붙는다던가 또는 with란 전사가 붙는다던가 전사 with가 사람 명사와 함께 하면요 항상 함께라는 의미보다 가진이라는 의미로 활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the people with bicycles 하면 자전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진이든가 또는 전사 막 in이 붙어요. 어디 있는 사람. 자, 요것들이 밑줄 바로 뒤에 붙어버리면 이 존재들은 앞에는 명사의 꾸미는 역할을 한답니다. who는 뭐뭐 하는 사람, ing 하는 사람, pp 된 사람, with 함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그죠? 해서 뭔가를 꾸미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근데 인칭대명사라 불리는 them이나 they 같은 존재는 꾸밈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for them 끝 나야지 뭔가가 꾸미는 존재가 붙어서 for them who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봤을 때 이렇게 꾸미는 존재가 보이면 그때 them 같은 인칭대명사 쪽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해석해보면 밑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them이 보기에 있고 지금은 없지만 does가 보기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고 막 who 나와서 뭐 want 원하는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럼 얘도 그들이란 뜻이 있고 얘도 그들이란 뜻이 있거든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래버리면 해석상 못 풀고 더군다나 원트면 막 복수 동사인데 둘 다 복수 취급하고 이럴 때 아 맞다 who는 꾸미는 애지 인칭대명사 them 같은 애들은 꾸밈 받는 거 싫어한다 했지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버려내고 정답되는 경향이 있고 만약 who인데 봤더니 뒤에 막 want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to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보기에 보면 them, those 그리고 anyone 보기가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그럼 해석상으로는 원하는 그들을 위하여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말은 다 되게 하지만 이번엔 원치 단수 취급했으니까 그럴 땐 도우즈도 안 되는 거죠. 도우즈도 사람들 복수의 취급을 할 테니 이럴 땐 anyone 정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렇게 섞여버리면 요 단계만 고치세요. 동사 개수 확인해서 접사 필요하냐 마냐 확인하시고 뭔가 꾸며주는 게 있다면 인칭대명사 쪽 잘 버리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 확인해서 스위치 단순지 복순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버려질 게 다 버려지면서 풀려진답니다. 자, 지금도 흥미있는 누구든 간에 어디 갔어요? 슈도 연락하세요 이든 흥미있는 어떤 사람이든 연락하세요든 말은 막 먹혀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interested란 존재는 pp라 불리는 형용사의 존재입니다. 만약 동사였다면 목적어 있었겠죠. ed란 존재가 과거 동사인지 pp 형용사인지 보는 방법은 목적어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타동사니까. 지가 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를 대고 있겠죠. 근데 지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뒤에 목적어 없고 pp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pp 형태인 거고
그렇다면 PP 형용사부터 길어진 존재와 함께 길어져 슉 함께 구매 그룹 티켓으로 크리켓 그룹 티켓들을 구매하는 것에 흥미있는 밑줄은로 밑줄이 주어 슈드 컨택 동사. 그래서 문장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접속사의 개념인 whoever를 버려내면 되죠. 쟤는 접속사니까 동사 2개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another은 또 다른 것, C번 어떤 사람, D번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상 흥미있는 어떤 사람이든 연락주세요로 정답은 C번 정답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보기에 섞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네, 스위치 확인하시고 수식 받을 땐 잘 버리시고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문법 품사 문제인 거 보이고요. manner, 관사 안에서 명사를 꾸밀 형용사의 자리고요. A번, 명사거나 시간을 재다란 동사거나 안 됨. 타이머 아시죠? 타이머. 너도 안 됨. 자, 10번, ly로 생겼는데 쟤는 부사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당연히 부사예요. 하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주로 많이 나오는 형용사 timely 자주 뜨고요. costly 값비싼이라는 형용사고요. orderly란 단어 유명한 형용사입니다. orderly란 단어는 순차적인, 질서정연한 이란 형용사들이에요. 형용사입니다. 그 나머지 뭐 lovely, friendly 이런 거 아시죠?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이런 거. 그래서 형용사고요. 자, D번 ing니까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재다다 보니까 ing가 되면 시간을 재고 있는 뭘 수도 있고 또는 타이밍, 우리 타이밍을 맞아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타이밍이란 명사일 수도 있고요. 자, 우야둔동 밑줄은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자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시기적절한 이런 형용사고 얘는 시간을 재고 있는 이런 형용사인데 문맥상 재고 있는 매너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0번이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in a timely manner 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직역은 매너라는 애가 우리 쟤 매너 좋아 이런 것도 매너지만 말고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방식. 그래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해서 시기적절하게 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만약 orderly란 단어가 막 들어가요. 그럼 순차적인 방식으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니까 순차적이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리고 매너 자리로 이렇게 밑줄 나와요. 그럼 매너 자리 밑줄 나오면 fashion이랑 보기에 각각 있어요. 똑같은 말. 자, 옷 잘 입는 fashion. 이것도 fashion이지만 fashion도 방식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in a timely fashion 똑같은 말입니다.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로 밑줄 잘 나오니 어휘 문제 때 조심하시고 밑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내 1초짜리입니다. 무조건 매너와 fashion이라는 단어는 in a manner, in a fashion으로 짝꿍으로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덩어리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순차적이게 라는 의미로 쓰는 수거들로 기억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공통점이 없네요. otherwise란 단어는 부사고 뜻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nothing은 명사고요. 아무것도 없다란 명사. 뭐 one은 하나의란 형용사도 되고 한 개, 한 명이란 명사도 되고요. neither 이란 단어는 둘 다 아니다 라는 의미로 명사기도 하고 형용사도 되고 뭐 부사도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딱히 공통점 없는데 사실 얘도 사실 알고 있으면 답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 차라리 그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otherwise라는 아이는요. 부사고요. 품사는 부사밖에 없답니다.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접속사로 인지하고 있는 학생도 꽤 되더라고요. 접속사는 안 돼요.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부사에 해당하고요. 대신 자리가 지금처럼 완벽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몇 줄 나왔어요. 저럴 땐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 너 오리지널 영수증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너 환불 안 돼. 이럴 때는 정답 잘 되고요. 하나 더. 자, 문장 맨 앞이 아니라 문장 중간에 또는 문장 끝에 문미라고 하죠. 문장 끝에 밑줄이 문장 맨 앞이 아니라 중간이나 끝으로 밑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otherwise가 보여요. 그럴 땐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면 문맥이 안 맞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문장 중간에 끝일 땐 그때는 달리라고 해석하든가 또는 다르게라고 해석하든가 또는 그와 다르게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되거든요. 자, 지금도 otherwise가 보이는데 중간에 밑줄 들어왔죠? 그럴 때는 달리, 다르게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unless, 삐줄, 뿅, 그 다음 pp. 자, 뿅! 이렇게 unless와 pp 사이로 밑줄 나올 때가 있어요. 보기 otherwise 있어요? 정답입니다. 물론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은 버릇이죠. 자, otherwise 정답인데 뜻은요.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어떤 pp가 나오든 예를 들면 indicated가 막 있어요. 그럼 해석 달리 나타나지 않으면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밑줄 나올 때 정답 확률 엄청 높은 단어니까 요 자체를 덩어리째 수거로 기억하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 해석도 해볼게요. 모든 재료들은 이 레시피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유기농입니다. 달리 구체화되지 않으면 유기농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정답은 A 정답. Unless otherwise PP 기억하기요. 자, 넘어갑니다. 밑줄 갈게요. 보기 먼저 보고 문법 품사 문제인 거 보이고 자, for 전사 뒤에 동명사가 보이고 그리고 dish가 음식이란 뜻의 목적어 따라와 있고요. 동명사는 웬만하면 타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적어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자, 만약 밑줄이 for 전사가 있고 밑줄막 있고 introduction 이런 식의 그냥 명사 비줄 나왔다면 그럴 땐 명사에 꾸미는 건 형용사가 꾸며내지요. 좋은 아이템 이런 식으로 꾸미죠. 하지만 동명사들은 원체 동사였던 거에 ing를 붙이다 보니까 동사 앞에 밑줄 나온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동사였던 거에다가 그냥 ing만 붙여놓은 거라 동사를 꾸미듯이 무조건 부사가 꾸며냅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 앞은 형용사 자리, 동명사 앞은 부사 자리 하여 부사인 10번이 맞는 정답이고요. 해석 계속적이게 소개하는 것을 위해서 칭찬받았습니다. command 칭찬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는 아이고요. 그래서 동명사 앞은 부사 자리, 명사 앞은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밑줄 갈게요. 전치사 문제. 보기가 전부 다 전사고 명사 앞에 전사 자리. unlike는 뭐뭐와 달리라는 의미죠. like란 전사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고 뭐뭐와 달리라고 해석하고요. below는 아래라는 의미로 주로 쓰죠. with는 이제 함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명사 될 때는 가진이라는 의미가 될 때도 있고요. The people with permission 허가증을 가진 사람 될 때도 있고요. 자, on은 물론 위란 뜻도 있고요. 또는 표면에 붙어 있어서 on the wall 이라고 하면 벽에 붙어 있는 on the entrance 하면 입구에 붙어 있는 이런 식의 붙어 있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정답은 지금 D번이 맞는데요. 자, D번의 on이라는 아이는 on duty 자체가 근무 중인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아무 때나 말 된다고 막 다 중인은 아니고요. 중인이라는 의미로 쓰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짝꿍들이 있답니다. on duty 근무 중인. 자, on call 전화 중인 아니에요. 네, on call 자체가 대기 중인이라는 의미로 자주 쓴답니다. 그래서 on service call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서비스 대기 중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인, 그래서 근무 중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상상이 가는데 A라든가 또 많이 틀리는 거 어디 갔냐? 오케이, on loan이요. 자, 예. 대출이라고 론, 우리 론 무슨 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란 뜻으로 대출 중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주어가 더 북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더 북 책들이 입니다. 온 밑줄 이렇게 나왔다 쳐요. 책이 어떻게 대출이 돼? 그러면서 다른 걸 골라오더라고요. 자, 책들이 만약에 주어로 나왔을 때 온론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존재는 대여 중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여 중인. 책들이 대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해석 잘 하시고요. on tour는 딱 봐도 투어니까요. 순회 중인, 여행 중인이라는 의미로 뭐뭐 중인이란 개념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랍니다. 지금도 on duty, 근무 중인이라는 의미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볼게요. 자, 이번에도 문법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단어의 모양이 바뀌어있는 문법 문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hope이란 동사, want란 동사는 투부정사를 엄청 좋아해요. want to, hope to. 그래서 투부정사다 보니까 동사 원형이 일단 있어야 돼요.
동사원형, 동사원형. 넌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일단 제껴주시고. 그럼 A야 B야를 고르라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웬만한 동사는 주어 서브밋 제출했거든. 더 이력서를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의 문장을 갖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삼형식 동사라 불리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다 보니 동사 형태가 됐든 지금처럼 투부정사 뒤에 동사원형 어쨌든 동사에서 파생한 형태들은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의 모습이에요. 주어가 목적어한테 행동을 한 거죠. 나는 제출했어 이력서를 하는데 수동이라는 모습이 되는 건 요 당했던 목적어의 개념을 주어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력서 resume는 비동사 is pp 제출되었어 submitted 해서 문장 끝 나고 있던 목적어 주어로 가면서 수동이 돼버리면 목적어가 사라진 꼴로 끝나다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웬만한 동사는요. 동사 이렇게 밑줄 나오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offer은 그러면 안 돼요. offer은 막 목적어 있네. 아사 능동 하기에는 offer은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자, offer 같은 걸 우린 수요 동사라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로 잘 나오는 건 offer 또는 send 같은 거요. 또는 show 보여주다 뭐 이런 거. award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grant 자주 나오고요. grant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기부는 당연한 거고요. 기부. 그리고 win는 이기다 말고요. 확보해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있어요. assign 자주 나오고요. assign 할당해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할당해주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issue 발행해주다라고 이 동사들을 우린 뭐 수요 동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들은 능동의 모습일 땐 지금처럼 우리는 제공합니다. 그녀에게 포지션을 원체 이렇게 목적어 2개 데리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3번 문장 보면 우리는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그녀에게 해서 이렇게 사물 목적어 먼저 나오면 뒤에는 그녀에게를 전사와 함께 표현하다 보니 뭐 전사는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끝 이렇게 3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1번과 3번 문장은 같은 뜻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대로 사람에게 사물을 해서 목적어 2개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사물을 제공할게요 하고 문장 끝 3형식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동태가 또 두 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그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수동태는 당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당한 너, 그녀, 주어로 와. 그래서 1번 문장은 동사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주어로 가면서 만들어지고요. 3번 문장은 동사 바로 뒤, 직위, 포지션이 주어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만들어 볼게요. 야, 당한 너, 그녀, 주어로 가서. she, 그녀는 비동사 is offered, 제공받았어. offered. 그리고 남는 건 그냥 따라 내려옵니다. a position. 그녀는 한 포지션을 제공받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죠? 자, 그리고 3번 문장과 2번 문장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동사 밑줄 나왔다 쳐보십시오. 동사 밑줄 나왔다 쳐보세요. 그럼 똑같은 목적어가 똑같이 있죠? 그러니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없으니까 수동. 이렇게 풀시면 안 됩니다. 수요 동사 떴을 땐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아있는 꼴이 보이면 능동의 모습도 성립할 수 있고요. 수동의 모습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한 개, 지금처럼 밑줄대 이렇게 목적어 한 개가 보이는 순간 꼭 계속해서 푸셔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3번 문장도 한번 바꿔놔 볼게요. 나는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포지션을 당한 목적어 주어로 가서 포지션, 한 포지션이요. 비동사 is 제공됐어. offered 제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그대로 그녀에게요. to her 이렇게. 뭐 전사는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포지션은 제공되었습니다. 끝 해도 상관없고요. 전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언제나 수요 동사 give, offer, send 따위의 수요 동사 보이고 능동태, 수동태 형태를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땐 밑줄들 딱 보세요. 딱 보고 사람에게 사물을 목적어 2개다. 사람에게 사물을이 나와 있다면 그때는 능동의 모습이 맞는 겁니다. 그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능동일 테니까 하세요. 하지만 밑줄 뒤에 딱 봤더니 사물 목적어 하나가 떡하니 보이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석하십시오. 목적어 한 개가 눈에 보이는 순간 해석하세요. 해석해서 문장의 주어가 주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문장의 주어가 주다. 모든 수요 동사는 기부 주다. send 보내주다. lend 빌려주다. show 보여주다. offer 제공해주다.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면 주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어가 목적어를 주다로 해석이 되면 여러분은 능동을 정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줄게, 서류를 줄게. 그럼 내가 너한테 서류를 주면 당한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어떻게 돼요? 받겠죠? 그래서 당한 너를 주어로 보내서 BPP로 만들면 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라는 맥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 하나가 있을 때 해석했을 때 주어가 받았어요. 목적어를 받다로 했을 때면 그때는 수동을 정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률은 왔다 갔다 거립니다. 뭐 하나 정답률이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 하나가 보일 때는 해석자에서 주어가 주다로 했을 때면 능동, 주어가 받다로 했을 때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는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그녀에게. 우리는 제공했죠? 자, 그녀는 제공받았습니다. 포지션을 제공받죠? 그래서 주다면 능동, 받다면 수동 하십니다. 그 다음 목적어가 빵개예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처럼 목적 한 개도 없어요. 그럴 땐 그냥 수동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 한 개일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띄워보면 예를 들면 주어가 서버가 있습니다. 밑줄 떴어요. 보기에 기부 떴다 치고요. 보기에 비기분 떴다 칠게요. 기분으로 갈게요. 기분 떴다 쳐요. 자, 뒤에 봤더니 목적어만 한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the server in the restaurant 밑줄 떴고 뒤에 봤더니 good service가 나왔다 쳐볼게요. good service 이렇게 나왔어요. 서비스라 쳐요. 그럼 레스토랑의 서버들은 서비스하는 서버들은 good service를 제공합니까? 제공받습니까? 제공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능동 정답 됐고요. 다음 the server in the restaurant 밑줄 many tips 많은 팁들을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레스토랑의 서버들은 많은 팁을 줘요? 받아요? 받죠? 그럼 그럴 땐 수동 정답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능동할래 수동할래의 모습인데 밑줄 뒤에 목적어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있어요. 그럴 땐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접근 불가. 그러니까 주어 입장에서 주어가 주다라고 했을 때면 능동, 주어가 받다라고 했을 때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while 이 여자가 기꺼이 계속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 계속 기꺼이 합니다. 반면 이 여자는 희망하고 있어요. 정직원 고용을 결국에는 밑줄 내길 희망하고 있대요. 그럼 맥락이 뭐예요? 그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원이라는 얘기고 그럼 정직원 고용을 주겠습니까? 네, 받게 되길 희망합니다. 쪽이 맞죠. 그래서 해석상 A 정답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뿅. 18번 가겠습니다. 어려워요. 난이도 세요. 자, 밑줄 일단은 R라는 비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격이 가능한 자리에 A 동사, D도 동사, 아예 못 들어가요. B동사가 동사인데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B동사 플러스 ing에서 10번에 가망성이 얼핏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요. 자, 여러분이 알 법한 감정동사라고 불리는 단어 중에 뭐 excite라든가 satisfy, interest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감정동사의 출신들은 ing는 원래 감정동사들은 감정을 일으키다가 동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일으키는 의 존재들은 사물을 꾸밀 때 주로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 pp가 되면 감정을 당한 거죠. pp니까. 그럼 감정을 당해서 누가 나를 실망을 시켜요. 그럼 감정을 당하는 입장에서 실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실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정동사들 출신의 pp는 느끼는 의 뜻이랍니다. 그럼 사람이 느끼지 사물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동사 출신들은 pp가 사람을 꾸밀 때 쓰는 말이고요. ing는 감정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물들은 주로 감정을 일으키니까 ing로 꾸미는 거고 사람들은 감정을 당해서 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감정을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 만족감을 흥미로움을 느끼는 클라이언트들 해서 사람들은 주로 pp가 꾸미게 된답니다. 그렇고 여러분이 알 법한 excite, interest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감정사들입니다. 잘 몰라서 틀린 애들이거든요. 자, gratify는 satisfy 똑같은 말이요. 만족시키다. invigorate 란 단어는 활기를 불러일으키다. trouble, 네, 문제를 일으키다. 뭔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동사인지 모르고 문제가 된 해서 틀리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꾸밀 때는 troubling 으로 가고요. 문제를 당해서 문제를 느끼는 troubled고요. startle, 깜짝 놀래키다. annoy 하면 뭐 짜증나게 만들다 정도의 뜻으로 귀찮게 만들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밑줄은 거주자들입니다. 거주자들. 그럼 사람은 감정을 당해서 거주자들의 압도감을 느꼈다면 그랬다면 당연 ing가 아니라 pp
쿠키였다면 정답이 맞아요.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해서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맥상 거주자들이 압도를 일으키고 있어요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버렸어야 돼요. PP였다면 정답 맞고 지금 보기에는 PP는 없으니까 넌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이 B번이었는데요. 자,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 중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B번인데 자, 쟤는 왜 성립되느냐? 자, B동사 뒤에요. 당연 형용사격으로 ing 말고 pp가 있었다면 정답 가능한데 자, 언제나 전치사 뒤에 명사와 함께는 주로 묶어서 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사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거의 90%가. 근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부사 말고 말만 되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on으로 봤던 애들 중에 I'm on duty 하면 나는 근무 중입니다. 이죠? 이렇게 말만 되면 The meeting is 또는 The meeting is behind schedule. 미팅은 예정에 뒤쳐졌어요. 이렇게 말만 되면 언제나 말만 되면 전수어가 통째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B동사 바로 뒤에 나와도 되거든요. 자, 그럼 자, 어쨌든 너 절대 안 되죠? D도 죽어도 안 되죠? 자, C도 죽어도 안 돼요. 그럼 남은 게 이제 B분밖에 없어. 뭐지? 부사가 B동사 뒤에 들어가? 일단 읽어볼까? suburban residents 거주자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형사일 수도 있잖아요. B동사 바로 뒤에서 얘가 선호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선호하고 있어요. 말되네. 확장하는 것에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 네가 형용사인 거예요. 그럼 B동사 뒤에 형용사면 형용사 꾸미는 건 누구요? 네, 부사요. 해석 압도적이게 선호하고 있어요. 말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서 버려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사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이들이 감용사 출신인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한 문제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답니다. 네, 정답인 B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자, 내려오십시오. 밑줄에 읽어볼게요. 3주의 훈련 후에 엔지니어링 인턴들은 will be 요청받을 겁니다. 개발하라고 새로운 상품을 그들이 스스로요. 그들이 직접이요. 라고 말은 막 돼요. 하지만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띄울게요. 셀프와 오는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많아요. 둘 다 한국말로는 스스로라고 말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스스로라 말되는데 너 못 쓸 거야를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죠. 하지만 쓰임이 달라요. 자, 먼저 셀프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밑줄 나올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셀프로 표기를 하죠. 그죠? 내가 나를 소개할 때 I introduce myself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되면서 활용하고 그 다음 밑줄이 by 다음 밑줄 나올 때 by 뿅 그럴 때 우리 셀프로 by myself 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이라는 의미로 수거처럼 쓸 때 사용하고요. 세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밑줄 이렇게 부사 자리 밑줄 나올 때 인칭 대명사 중에 부사의 기능이 있는 건 제기대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셀프가 들어가서 I call him myself 나는 그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부사처럼 제기대명사 활용합니다. 이 정도가 셀프 쓰임이고요. 그 다음 오는 스스로의 라는 뜻의 형용사의 확률이 일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앞에 밑줄 나올 때 그럴 때 오은이 단독으로 혼자 쓰진 않고요. 소유격어가 함께 대표적으로 my로 갈게요. my own item에서 내 스스로의 아이템에서 마치 형용사 기능 마치가 아니라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를 쓰고요. 두 번째 온 다음 밑줄 나올 때 지금인 거죠. 온 다음 밑줄 나올 때 분명히 스스로 혼자서라고 해석될 거예요. 하지만 on my own에서 소유격과 on 같이 on 뒤에 사용하고 얘가 by self랑 얘네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by 다음 밑줄 넣으면 self가 맞고요. on 다음 밑줄 넣으면 on 쪽을 표기하는 거고요. 같은 의미의 수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바로 정답하셔도 됩니다. 그렇고 세 번째 자 start 시작할게요.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오브 밑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브 바로 뒤에서. 자, 우리 오브란 전사는 뭐뭐의라는 의미의 마치 소유격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사업, 그들 스스로의 상품, 그들 스스로의 나의 스스로의 디자인 이런 식의 의로 말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브가 소유격 의미로 그때 이때 분명히 또 보기에 셀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들 스스로의로 말되니까 자꾸 셀프는 셀프즈 쪽으로 오다 뜨니까 요 자리 밑줄 나오는 순간 무조건 소유격 오은으로만 표기한답니다. 소유격 강조할 때는 오은으로만 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저거는 무조건 셀프쪽 가지면 되는데 사실 오른쪽 정답일 때 요 두 번이 많이 틀려요. 어쨌든 스스로라고 해석되는 건 우리에겐 셀프가 좀 더 익숙하니까 요때 보다 높으니 요거 두 개 챙기십시오. 정답인 그래서 오운이 맞답니다. 그들 스스로의 란 수거예요. 정답.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어휘 문제. 이니 해석 잘하셔야죠. 자, official 공식적인, eligible 자격 있는, considerate 사려 깊은 배려하는 이란 단어고요. 얘랑은 헷갈리지 마셔 주시고요. considerable 이건 이제 상당한 이란 뜻이고요. 쟤는 배려하는 사려 깊은이고요. partial 부분적인 이란 전혀 다른 의미의 형용사의 문제입니다. 하니 해석하셔야죠. 포지션에 이 리서치 협회와 함께 직위에 밑줄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가져야만의 대학 학위를 당연 자격 있기 위해서가 맞겠죠. 정답은 B번 정답이 맞고요. 같은 단어들 띄운 겁니다. be eligible for, qualified for, enter to 전부 자격 있다라는 의미고 몽땅 전사 for, to 확인하십시오. 뒤에 명사인 명사 앞에 전사가 필요할 때는 꼭 eligible for, qualified for, enter to 이렇게 되고요. 자, eligible to, qualified to라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투부정사 to, 동사 원형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밑줄 떴을 때 어휘 문제 때 be 막 있고 막 있는데 to가 있어가지고 막 포지션 이래요. 해석해봤을 때 그 포지션 자격 있어요. 막 이래요. 이럴 땐 to 이건 전사 to잖아요. 명사 앞에 보기에 eligible, entitled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사 to를 쓰는 건 그건 entitled여야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기도 하니까 전사 필요할 때 꼭 확인하시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 자,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쪽인데 밑줄 보시고 자, 밑줄에 봤더니 기간 동안 이 스타링 어쩌고저쩌고 회사는 기록했어요. 어우, 중요한 단어. unprecedented. 자, 중간에 pre 보이죠? 모든 단어에 pre가 되면 앞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이 없었대요. 예전에 없었다는 얘기. 해서 전례 없는 이란 뜻이랍니다. 전례 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 중요한 형용사고요. 얍, 써줘라. 뿅, 야, 가만히 있어. 네, 전례 없는 이고요. 전례 없는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티켓 판매로부터요. 그리고 밑줄 from 광고로부터 좀 더요. 모두 좀 더, 매우 좀 더, 어떤 좀 더, 심지어 좀 더. 인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학생들 야 1초짜리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늘 해석하는 연습하에 어휘력 중요해라 강조하는데 사실 얘는 좀 오래 걸리지 말아야 될 문제. 자, 포인트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밑줄 more 비교급 바로 앞에 밑줄이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보기에 이제 so랑 very가 항상 같이 떠요. 매우 더 그래요. 말은 되니까. 하지만 very와 so는 절대 비교급을 꾸미지 못합니다. 왜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래요. 그래서 so랑 very 고르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자, 이들이 꾸미는 건 딱 9개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9개 주로 나오거든요. 그게 much, 그리고 even, 그리고 still, 그리고 far, 그리고 a lot 주로 이들 중에서 많이 뜨고요. 뿅뿅뿅. 그래서 많이 더 그래요. 심지어 더 그래요. 여전히 더 그래요. far, 멀리 더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는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네, far라는 부사는 멀리란 뜻이지만 훨씬이란 뜻이 있거든요. 훨씬 더 그래요. a lot, 많이 더 그래요. 주로 이쪽 동네에서 정답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ly가 붙어있는 부사들 중에서는 considerably, 상당히 더 그래요. considerably, 상당히 더 그래요. significantly, 상당히 더 그래요. 하나 더, substantially, 상당히 더 그래요. 동의어들이에요. 상당히라는 의미로 셋 다 비교급인 거 좋아하고요. 하나만 더요. slightly 해서 slightly요. 네, 이거 th입니다. slightly라는 약간 더 그래요. 라는 의미로 정답률이 높은 ly 부사들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 고르시면 돼요. 요 중에. 그러니까 지금도 more 앞이니까 even more 해서 정답은 D번 쪽이 맞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기분 좋게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더 좋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최상급 강조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비교급은 무조건 more, er 바로 앞일 거예요. 그럴 때 much, even, still, far, a lot, significantly 그들 고르시면 되고 최상급은 자리도 중요합니다. 자리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더 앞에선 much와 even으로 강조합니다.
much even. 많이 더 그래요. 많이 가장 그래요. 심지어 가장 그래요고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주로 very로 꾸미게 돼요. the very most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추상급을 뒤쪽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사들은 ever 또는 yet 이 강조를 한답니다. ever나 yet. 이 아이들은 주로 최상급 뒤에서 꾸밀 때 yet은 아직으로 해석하면 조금 문맥이 어색해요. 그래서 둘 다 여태껏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태껏 가장 그랬어요 라고 할 때 자리 꼭 같이 끼고 much even 앞에 very 중간 even yet 하면 이제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계십시오.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를 보면요. 사실 이것도 유형이 조금 나옵니다. zooming 이란 단어가 접속사에 해당한답니다. 물론 ing니까 동명사의 확률이 있는 건 맞는데 보기에 이렇게 막 전치사와 또는 부사가 그리고 zooming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접속사로 인지하시면 돼요. 접속사고요. 만약이란 의미로 if와 같은 느낌으로 활용 가능한 접속사입니다. versus란 단어는 전치사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구 대하는 거 있죠? 우리 vs 쓰는 거. 최쌤 vs 안쌤 그럼 최쌤 대 안쌤 할 때 쓰는 전치사고요. rather 이란 아이는 오히려라는 의미로 쓰는 부사 중에 하나고요. concerning은 관하여라는 의미, about하고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고요. 근데 밑줄의 자리를 보아하니 모든 문의사항 주어, 밑줄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명사 앞자리에 동산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치사 자리랍니다. 하여 B와 D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해석 모든 문의사항들은 프로젝트에 관한 문의사항들은 should be directed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보조자에게 관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정답은 D번이 맞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아이라 이것도 띄워드릴게요. 자,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should라는 존재들이 혹시 두 문장 요래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밑줄 나왔을 때 그럴 때 목계의 밑줄을 나오면 보기에 있는 순간 아 접속사 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if라는 만약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providing, provided, assuming 접사고요. 그리고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요 네 개는 뒤에 that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that이 쓰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혹시 providing that이 보이든 providing이 보이든 만약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판단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이요.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래서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이 아이들은 관하여라는 의미의 about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전치사들입니다. 정답률이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가 정답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pertaining은 꼭 to도 붙어야 돼요. pertaining to 관하여 기억하십시오. 관하여란 전치사들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해서 지금은 D번이 맞고요.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쪽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 that이라는 접속사가 보이고요. 그래서 밑줄 앞에 동사 뒤에도 동사가 필요해요. 동사 자리라 C는 아예 동사 확률이 없는데 자 꼭 습관처럼요. 밑줄이 that절 뒤로 들어와서 동사를 채울 땐 that 앞에 먼저 보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that 뒤에 동사 채울 땐 that 앞에 꼭 먼저 보시고 그 that이라는 존재가 that 앞에 주장, 요청, 필요, 필수, 중요, 제한, 권고, 선호의 단어들이 뜰 때가 있답니다. 저런 단어들이 떠버리면 문맥이 주장할게요. 해야만 한다는 걸 주장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필수입니다. 라고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뜨는 순간 that 뒤에서는 해야만 한다라는 문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해야만 한다라는 문맥과 함께 should가 생략되는 범위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should가 생략된 거면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넌 조동사다 보니 뒤에 밑줄 나오면 꼭 동사 원형으로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주장하다는 insist요. 요청하다 ask, request, require요. 그 다음 필요한 necessary, 중요한 important, 꼭 알죠? 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important 딱 들어도 아는 거고 말고 자 imperative, 완전 중요. 이 문제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필수적인 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vital, 중요한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critical, critical, 비판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it is critical that 하면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용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제안은 아시죠? suggest, 권고하다, 추천하다, recommend, 선호하다는 prefer. prefer 같은 경우는 뭔 뜻인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prefer 대절 뒤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몰라서 틀려오더라고요.
prefer도 마찬가지. 대시 나오면 뒤에서 should가 생략되는 현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들 옆에 딱 보이는 순간 아 맞다 뒤에는 should가 생략됐었지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생략. 그럼 조동사 뒤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밑줄 들어오시고 마찬가지 보기에 접속사 전치사가 섞였거든요. if so 그렇다면 부사입니다. if 때문에 접속사로 인지하시면 안 돼요. if so는 그렇다면 하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끝. 부사입니다. 그래서 if so는 부사에 해당하는 존재고요. 자 rather 아까 앞서 rather이 보기에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딸랑 rather만 들어오면 얜 부사예요. 근데 rather than의 than이란 존재가 그래요. than이란 존재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rather than이란 존재가 보이는 것도 전치사의 확률도 있고 접속사의 확률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뭐보다도 라고 해석하시고요. owing to 때문에 란 전치사고요. 전치사 because of랑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고요. given that 이란 존재는 접속사 뜻은 고려할 때라고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고 혹시 보기에 기분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얘는 that 생략된 거 아닌가? 안 돼요. 무조건 접속사는 기분 that 이어야 되고요. 기분만 보이는 건 의미는 같은데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얘는 전사입니다. 기분 that 접속사고요.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접속사, 전사, 부사 나누는 표 밑에 첨부 파일로 드릴게요. 다운받으셔서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접속사, 전사 문제인 건 맞고 밑줄 뒤 주어 동사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뒤에 주어 그리고 need 동사로 밑줄은 꼭 접속사 필요한 자리 합니다. 고로 D번밖에 안 되는 거죠. 접사가 제밖에 없으니까. 강 씨의 프로젝트가 승인된 걸 고려할 때 컨설팅 회사는 필요합니다. 2명의 새로운 리서치 직원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번 고려할 때 정답됩니다. 그리고 뜬 김에 because of, due to 때문에요. owing to, on account of 때문에 란 전사들인데 그 표 안에 있을 거니까 정답을 높다 보니 한 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챙겨가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보시면 whether 인지 아닌지 either 둘 중에 하나 even 심지어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 건 맞는데 자 품사로 따지면 whether 접속사입니다. either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에 해당하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의 개념이고요. even 심지어라는 부사 되고 형용사도 가능해요. 평평한 고른이란 의미로 평평한 고른 밑줄이 이렇게 뜰 때 정답의 확률이 있었던 아입니다. surface 평평한 표면 위에 놓아주세요 할 때 형용사도 가능해요. despite 전치사고요. 그렇거든요. 자 이게 토익 시험 출제자가 의도한 걸 보니까 뒤에 OR을 찍어놨답니다. 야 OR이야 너 OR로 뭘 정답할래? 하면 보통 either A or B 또 귀에 있고 whether A or B whether도 이거든지 저거든지 OR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둘 중에 헷갈려봐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OR이 보일 때 둘이 동시에 나오면 확률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whether는 접속사, either는 접속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동사 개수 확인하시면 되죠. 문장이 2개라면 동사 2개라면 그건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문장이 하나밖에 없다던가 2문장이긴 한데 이미 접속사 연결이 돼 있다든가 접속사 필요 없는 문장이 나오면 그땐 either 고르면 되죠. 그래서 해석도 비스무리하게 해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석상보다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후부터 구매하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했고 다시 동사 떴어요. 근데 뒤에 다시 they pay란 동사 떴어요. 그럼 또 2문장은 또 연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건 접속사의 자리여야 되니까 정답은 whether 쪽이 맞겠죠. 만약에 없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그때는 이제 당연히 either 쪽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접수가 필요하냐 마냐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은 A 정답 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빠르게 풀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5는 보다시피 보기를 먼저 보면서 유형을 판단해 가시고 파트 6는 맥락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다 읽고 밑줄 나올 때마다 삽입해가는 형식으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맞추셨나 보겠습니다. 가요. 자, 처음부터 다 읽겠습니다. 북셀러 증거 보니까 뭐 서점 이름인가 봐요. 이 서점은 기뻐요. 발표하게 된 거예요. 다음 Meet the Author이라는 이벤트를 대문자 빡빡 인 거 보니까 이벤트 이름인가 봐요. 이 이벤트를 발표하게 된 거 기뻐요.
with guest 사토시 타나카 씨와 함께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 기뻐요. 화요일 날 5월 11일 7시에요. 타나카 씨는 있고 포함합니다. 그리고 will be 출시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 기준으로 동사. 접속사 필요해요? 문장 2개니까요. 자, 보기 중에 A 버리고 B 버릴게요. 접속사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소유격은 저 자리에 못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C와 D, 우린 저런 사람을 꾸미는 접속사, 저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who 같은 건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불리고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불린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발생된 원리만 알면 편하게 관계대명사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나는 가지고 있어요. 더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더 아이템이요. 아이템이 그냥 간단하게 is important 중요해요. important라 칠게요. 요만큼만 쓸게요. 자, 이런 두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근데 접속사를 쓰려고 봤더니 아이템이 반복돼요. 말 그대로 명사 반복하는 거 영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대신해주면 되잖아요. 대명사로. 그래서 두 문장 연결한 접속사면서도 말 그대로 반복돼 싫어? 대신해야지 하고 쓰는 거. 이건 지금 주어를 대신하잖아요. 이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 만약 뒤에 있던 목적어를 대신하면 그런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든요. 그럼 자기의 그 성질을 생각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지가 대꾸다 문장에 주어를 대신하니까 주어가 없어지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가 대꾸다 문장에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목적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근데 자, 나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가 있고, 그 다음 더 책, 북의 더 books, 북의 subject 또는 북의 topic is 토익이에요. 그랬다 칠게요.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비킬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책을 갖고 있어요. 그 책의 topic은 토익이에요. 문장 2개. 따로 쓰기 싫어요. 연결할래요. 연결 뿅. 날라봤더니 북 반복돼. 싫어. 대신해야지. 그래서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 속에 그 반복되던 명사 대신하려고 봤더니 지금 북스라는 소유격이 대신돼 있잖아요. 아까 위엔 말 그대로 정말 주어가 빠진 거고 얘는 있던 소유격, 벌써 s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격이 쓱 빠져버리면 당연히 뒤에는 명사 남겠죠. 동사 있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보어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정말 말 그대로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 속에 있던 소유격을 대신하는 존재랍니다. 해서요. 혹시 선행사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일 때 그때 딱 사람 보자마자 훈해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뒤에 딱 봤더니 동사 목적어만 보여요. 네, 쓸게요. 자, 선행사는 사람이었고 밑줄 봤는데 뒤에 막 동사 목적어만 보여요. 이런 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만 보이고 끝. 이런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뒤에 봤더니 주어도 있는데 명사가 바로 그리고 동사 있어. 그리고 목적어도 있어. 이러면 주격 목적격은 아닌 거죠. 근데 보니 사람의 책 같은 말이 소유격처럼 말도 또 먹혀. 그럴 땐 소유격 관계대명사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뒤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자 보시면 밑줄 뒤에 work가 작품이란 명사로 쓰였고요. 포함합니다 란 동사고요. 20개 이상의 소설책을 이 목적어랍니다. 그러니까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닌 거죠. 그럼 원체 뒷문장 아마도 타나카's work였다면 타나카의 작품이었다면 소유격이 그대로 대신되다 보니 명사만 툭 남은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답니다. 그래서 뒷모습 잘 보시고요. 동사가 없거나 목적, 주어가 없거나 목적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건 후. 이렇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고 바로 뒤에 명사 훅 들어오면 이런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후주가 맞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작품이 20개 이상의 소설을 포함한 타나카 씨는 will be 출시할 겁니다. 그의 자서전을 출시할 거예요. 정도의 뜻이고 자서전 이름이 Lifetime in Writing인가 봐요. 6월 5일에요. 자, 읽어주는 것 excerpt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 왜 except라는 단어 알죠? 그게 이제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던 것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추출한다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발췌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발췌 부분을 읽어주는 것에 더하여 그의 이 밑줄 책으로부터의 26번은 이렇게 초기 책, 첫 책,
첫 책이에요. 여태까지 20개 소설책을 막 포함해서였는데 네, 20개라 출시했으니까 첫 책은 아닌 거고요. 버리고. 그 다음 fictional 하면 소설인데 자서전인데요. 자서전은 소설이 아니라 non-fiction이었어야죠. 안 되고요. 그 다음 출시할 거잖아요. 그럼 출시할 거면 다가오는 책, 앞으로 있을 책, 곧 있을 책은 맞겠죠. 정답은 coming 정답이고 그 다음 베스트셀링은 이제 막 출시할 거예요. 이제 막 출시할 건데 아직 베스트셀링이 된 건 알 수가 없죠. 정답인 10번 정답 됩니다. 그래서 발췌 부분을 이 다가오는 곧 있을 책으로부터의 발췌록을 읽어주는 것에 더하여 타나카 씨는 인터뷰 될 겁니다. critic 비평가인 이 스탈리 씨에 의해서 인터뷰 될 거고요. 그게 전체 라이팅 커리어에 관해서요. 그 다음 27번 밑줄 문장 삽입 문제. 그럼 그 이벤트에서 일어날 일이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그 발췌록도 읽어줄 거고 거기서 우리 인터뷰도 할 거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나서 밑줄도 할 거고 이벤트에서 일어날 일 얘기 중입니다. A. 그는 또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청중으로부터요. 그럴 수도 있죠. B번 그는 계획합니다. 연구할 거예요. 쓰기를요. at the 국가대학교, 국립대학교에서. 전혀 그 이벤트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C. 그 타이틀, 그 책은요. 가능할 겁니다. 디스카운트로. 이건 전혀 앞맥락에서 이벤트에서 일어날 일이었는데 책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요. D번 출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대요. 이미 발표됐어요. 여기 6월 5일. 그죠? 아니고요. 정답은 A 정답. 맥락 파악 문제였고요. 다음 자, 그 이벤트의 입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참석자로 제한되어 있고요. 게스트들은 can reserve 예약하세요. 밑줄을 그럼 거기서 굳이 좌석이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앉을 좌석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간, 가격, 좌석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시는 맥락을 파악하면서 푸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왕 시험 보는 거 집중 잘 하셔서 최대한 RC 시간에 맞게 잘 푸시고 정답률도 높게 해서 여러분 꼭 12월 안에 마무리 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